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냐?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90년대 말 낭만 가득했던 대학로 연극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연출가, 현란한 대사발로 지리는 코미디를 만들어낸 각본가 겸 영화 감독, 미국 전통 라이브 코미디 SNL을 한국에 정착시킨 SNL 코리아의 아버지 장진 감독. 너무나 장진스러웠던 감독이 작정하고 대중적으로 만든 남자의 영화 거룩한 계보. 너는 밀어붙여. 난 법을 남게.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경기선 지켜야지. 장진이 연출을 맡은 덕에 흥행 성적은 많이 아쉬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가을에 어울리는 묵직한 남자의 코믹 느와르 거룩한 계보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쓰러져 있다의 첫 구절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비 오고 바람이 쌓아버리는데 사람이 어쩌고 당할 수가 있겠소? 이 영화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니는 밀어붙여. 난 법서불난 게. 강경하고 건조한 문체가 남성적인 이미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받으시오. 얼른 드리고 갈랍니다. 어째 칼주로 자네가 왔는가? 요새 애기들 없어요. 누가 봐도 장진 영화임을 알려주는 듯한 배우진으로 인트로가 시작됩니다. 첫 씬은 당시 회기동에 있던 랜슬롯이라는 실제 업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명치 아래로 반만 놓고 갈라니까. 보스의 명령으로 약 제조업자인 최 박사를 담그러 온 동치성. 잘 지를 수 있겠는가? 아따 씨, 우리가 씨방 뭔 수술하러 왔어? 어째 마취하고 수식해라? 죽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칼에 테이프를 감아 반만 들어가게 만든 건 감독이 상상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동치성은 감독의 시그니처 캐릭터로 유명한 이름이죠. 전작인 아는 여자에서의 동치성 역시 감독의 페르소나 정재영이 맡았죠. 아는 여자 많아요? 거기가 처음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참 다행이다. 영화화되면서 이름이 리수화로 바뀌긴 했지만 감독이 각본을 쓴 웰컴 투 동막골의 인민군 장교 역시 연극에서의 이름은 동치성이었습니다. 퀴즈왕에서 도복 사내로 등장한 정재영 역시 이름이 동치성이었고, 로맨틱 헤븐의 우정 출연 동치성은 김무열이 맡았습니다. 좀 늦었어. 기다려야 했어요, 내가 지금. 겁나 쫄아서 눈치만 보다가 사이렌이 들리니까 태도가 변하는 최 박사.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서방차입니다, 승님. 저자 길 건너서 불나버렸습니다, 승님. 이런 게 장진식 유머? 살인 미수로 잡힌 동치성을 수사하는 검사. 잘 봐주십시오, 검사님. 5년 줄게 도와주라죠. 검사가 더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 범인에게 딜을 건다는 설정은 검사님, 나 잘 모르시죠? 동치성이 의리의 남자임을 처음부터 설명해서 배신 당했을 때의 충격을 더하기 위해 감독이 상상으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들 때 철저한 고증과 자료조사 및 인터뷰로 사실적인 설정을 만드는 감독이 있는 반면 장진 감독은 거의 대부분 고증보다는 작가적 상상으로 설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영화니까 가능한 판타지적인 면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씬에서 감독이 미리 말하고 싶었던 건 그때 김유희가 나한테 그러더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냐고. 쪽팔리게. 내가 대답을 했다. 문 연다, 코끼리 넣는다, 문 닫는다. 그랬더니 그러더만 자기는 오른팔 시킨다고. 코끼리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 아씨. 장진 특유의 현란한 대사발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판결 나왔고요. 7년 받아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7년형이라니. 사실 이전에 1997년 분바라바 나이트클럽 김장춘 폭행 사건이 추가 접수되면서 판결이 더 무거워졌다는 설정입니다. 삭제된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장면을 보면 치성이 김장춘을 찌르긴 했으나 칼 맞아 죽은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며 아우가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김창준이는
치성이 중학교 갓 들어갔던 시절, 조개가 다 뒤져버렸지요. 아버지가 생업으로 뿌렸던 피조개가 정유회사 때문에 전부 뒤져불어서 집이 망해분 바람에 싸움을 시작했다는 과거의 서사도 삭제됐습니다. 애들을 패불면 왜 맞는 놈들 모양새가 피조개 똥구녕 맨키로 뿔구죽죽하니 변하는지. 결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공군 훈련장이 근처에 있다는 암시로 교도소 첫 장면에 날아가는 전투기를 CG로 심었습니다. 교도소 내 외부는 익산교도소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제작 당시 대규모 세트를 새로 짓기 위해 넓은 장소를 물색하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2005년 영화 홀리데이를 촬영하기 위해 지어진 이곳을 섭외해 기존 철골만 빼고 전부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후 이곳은 한국 영화에 나오는 웬만한 교도소는 전부 여기서 촬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됐으며 익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동치성이 살짝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데요. 액션 트레이닝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압박 붕대를 감은 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목 통증으로 인해 더 리얼한 수감자의 표정이 나왔습니다. 방에서의 휘파람이 온 교도소에 울려 퍼지다니. 폐활량 쩌는 정순탄의 등장은 사실 말도 안 되지만 멋있게 등장시키기 위한 시그니처로 설정했습니다. 순탄이 부는 휘파람은 이 영화의 OST. 나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버블 시스터즈 영지가 부르는 나란 사람은 이란 곡입니다.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냐? 조직의 전설적인 행동대장이자 치성의 절친 사형수 정순탄. 역시 승룡이 형, 신인 때도 겁나 간지나. 이 영화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3명의 절친 치성, 순탄, 주중의 의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만 마케팅적으로 당시 신인이었던 류승룡보다는 정준호를 더 내세우면서 순탄의 비중이 좀 작아진 건 감독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재영과 류승룡은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 90학번으로 안재욱, 황정민, 신동엽, 이철민, 최성국과 동기라고 합니다. 장진 감독은 이들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8, 9학번으로 한 학년 선배라고 하네요. 사형 떨어지는 거 아무 손도 못 써가지고 원망만이었지. 사실 조직폭력배 주요 간부였고 동급의 조직원이 같은 교도소에 있다면 요주의 인물인 노란 명찰을 착용하고 있어야 맞는 설정이겠지만 조폭 영화가 처음인 감독은 그냥 일반 수용자인 하얀색 명찰로 설정했습니다.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일까요? 대전 천안서 13명 연난 교도소에서 만난 사형수와 무기수가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옆에 있을 텐께 저 둘을 보면 말이다 바라는 것이 참 없구나 싶다. 나도 별반 차이 없다. 원망이고 후회고 그런 거 없어야. 흉악한 범죄자를 미화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뭐 교육방송도 아니고 영화적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장진 감독이니까요. 칼을 쓴다고? 주먹이 더 빠르지요. 식당은 익산 세트장이 아닌 동두천 초등학교의 식당에서 촬영했습니다. 교장쌤이 이런 범죄 영화인 줄도 모르고 허락한 걸 후회했다는 후문이 이렇게가 한 방이야? 치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될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여기 있을 생각이야? 나 다음 달쯤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갈래? 같이. 탈옥이 인생의 목표인 장나경의 서사를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꼴통 새끼 하나 들어왔다 카더만. 오, 인상 좋네 그 새끼. 초장부터 시비를 털기 시작하는 교도소의 왕 박문수. 이철민 역시 장진사단의 멤버로 정재영, 류승룡과 동기입니다. 좋겠네. 뒤지기 전에 친구도 만나고. 그자. 대구 출신으로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경상도 배역은 전부 맡았다고 하네요. 그 놈 다짜고짜 칼부림을 했었고 치성이 담궈버렸던 최 박사를 만나고 있는 보스 김영희.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의 모태인 한국연극아카데미 62학번 1기생으로 감독과 배우들의 대선배 민지환 선생님입니다. 치성이 아버지 역으로 나온 신구 선생님과 동기라고 하네요. 요참에 개발하신 것이 말로만 들었는데도 참 신통없디다. 같이 하시게요?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죠. 은퇴하기 전 크게 한탕 하려고 약 전문가 최 박사의 신제품에 눈독을 들입니다. 애초에 최 박사와 거래를 트기 위해 치성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 박사의 요구사항이 나 찌른 놈, 그놈보다 오래 살고 잡소. 지성이가 나하고 몇 년이나 같이 있었냐? 이곳은 포천 아도니스 CC의 사우나입니다. 지성이가 들어간 곳이네. 이 새끼들. 조폭도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깡따구. 성질 알면서 긁어대지 말고. 내가 잘해주려고 얘기한 거지. 야 일로 와. 뭘 와? 찌르지 말고 와야. 세 남자의 고향 친구이자 치성의 썸녀인 여일은 당시 대학로의 에이스 장영남이 맡았습니다. 여일이라는 캐릭터 역시 감독이 쓴 각본에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요. 킬러들의 수다에서는 공효진이,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강혜정이, 우리는 형제입니다에서는 윤진이가 여일 역을 맡았죠. 감독이 군생활 할 때 큰 힘이 됐던 위문 편지를 보내준 어느 학생의 실명이라고 합니다. 야, 생각보다 얼굴 좋다. 동생을 작업치기 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작별 인사하러 온 조폭 보스. 아무것도 모른 채 형님이 오셨다고 해맑게 웃는 치성입니다. 기침 몇 번 하고 피 쪼까 토하고 해서 나와야지.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는 건 경험에서 나온 정재영의 디테일한 설정이라고 하네요. 순탄이가 살아있어라. 죽어도 죽은 놈이고 살아있어도 죽은 놈이여. 보아하니 순탄이 역시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 같죠. 앞서 말했듯이 조개 사업이 망해불고 허허 벌판 위에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사는 치성의 아버지. 어째 집에 랩을 씌워놨대요? 따스다야 그래도. 한겨울 추수가 끝난 논에 세트를 지어 내부 장면까지 촬영했다고 합니다. 우린 미연에 같은 건 안 간 게 죄값 달게 받고 사람 되어갖고 나오라고. 신부모가 아닌갑소. 새 친구의 유대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과거 회상씬을 인서트로 활용했습니다. 이곳은 군산 앞바다 갯벌입니다. 옛날에는 투가 많은 전쟁이었어. 동생들 모아놓고 라떼눈을 시전하는 꼰대 형님 김주중. 술이 술술 들어갈 것 같은 이곳은 신촌의 고기 맛집 고바우입니다. 그 순탄이란 선배 말이오. 밖에서는 식구들 다 부르부르 갖고 팽당했은 게 좋겠다. 아는 거 많아서. 조직원들이 친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기분도 더러운데 시끄럽게 놀고 있는 공군 군인들. 저 것들은 저 군인이야 소방관들이야. 이런 깡패 새끼들이 대한민국 공군을 물러보네. 김지경 이분은 사실 전문 배우가 아니라 당시 감독의 회사 필름 이수다의 PD였는데 감독이 이미지를 너무 좋아해서 기막힌 사내들을 시작으로 본인의 영화에 많이 출연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뭔 조폭이 싸움을 이라고 하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중이는 싸움을 못한다는 것이죠. 브라보다. 브라보. 또 브라보 했었네. 영화 촬영 현장에는 스텝과 배우들만 쓰는 유행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대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OK 컷이 나올 때도 NG 컷이 나올 때도 브라보를 외쳤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류승환 감독 촬영 현장의 유행어는 아이 좋아 같은 게 있죠. 아이고 좋다 오빠 화이팅. 아이고 좋다. 아이 좋아. 네 아이자 뒤졌구나 하고 생각될 날이 오거든. 그 근방에 내가 꼭 있을 텐게 기억해라. 이 대사 역시 반전을 만들어주는 설정에 대한 복선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주중이 공군 조종사를 죽일 뻔하죠. 저는 격추당했습니다. 약을 젤리나 껌으로 만들 수 있다는 혁신. 최 박사의 공장은 동두천에 있는 폐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고증 없이 그냥 상상만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기계들을 만들어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도장 같은 데 다녔어? 싸움은 그런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여. 태권도 9단하고 쌈 1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 태권도 3단이요? 발 차이가 특기인데. 치성이 수감된 방은 파주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다리만 끊었어. 우리는 허벅지 7번이라고 그러는데. 목숨을 살려준다는 의미로 허벅지를 소리내면서 찌르는 것 역시 자료조사 같은 거 없이 감독이 상상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이후 감독은 강철중 공공의 적 1-1의 각본을 쓸 때도 정재영이 하는 대사에 이런 말을 추가합니다. 일식집인 줄 알았으면 칼은 안 들고 와도 될 뻔했네. 백 회장 운 좋아 사셔도 우린 발목부터 배구 가니까 골프, 등산 다 하신 거고. 공공의 적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영화에 출연한 정준호와 정재영 두 배우는 각각 공공의 적 시리즈의 2탄과 3탄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문수에게 신고식 거하게 당해버린 아우. 쓰리겠다. 그리고 펼쳐지는 동치성의 간결한 발차기 액션.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액션을 처음 해보는 감독은 액션 디자인을 전부 무술 감독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 장면 이후 교도소장이 내 나와바리에서 내 새끼들이 쳐 싸우는 꼴은 볼 수 없다며 한판 붙자며 웃장을 까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주먹을 날리기 전에 온몸에 드는 흥분 같은 거. 바지는 안 벗어요? 승자는 치성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속이 시원해갖고. 알아주는 갈잡이였다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 업적이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목포 지하철역에선 한 8-9을 혼자 다 조졌다는데요. 목포엔 지하철이 없죠. 살인마와 제야 인사 할아버지 사이에 독방에 가게 된 치성. 뭐요? 날 보고 쩌짝방으로 말을 전하라고? 이 씬에서 감독이 배우에게 주문한 디렉션은 모노드라마 찍듯이 혼자 원맨 쇼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꼬봉이요? 아 둘이 뭐 사겨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혼자 연기하는 걸 그냥 찍기만 했다고 하네요. 뭐 여가 무슨 뭐 복덕방 뭐 수다방이요? 대사의 반 이상이 애드리브였습니다. 손주놈이 한 말이 맞답니다. 나도 그러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허허허허. 아이씨 무더그려 빠졌네 씨발. 아유 안해! 이 씬은 시나리오만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토리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 통째로 드러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지만 감독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거 재미있는 장면이라며 만들어서 보여주겠다고 끝까지 밀고 나간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쟁은 태풍과 사람과의 싸움이었는데 비 오고 바람이 싸워버리는데 사람이 어쩌고 당할 수가 있겠소? 비 오고 바람인데. 비와 바람으로 불길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치성에게 칼 맞고 은퇴할 뻔한 성봉식이 치성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성의 보스 김영희를 찾아가는데 누구신가 젊은이는? 숙님 오른팔이요. 동치성이가 오른팔 아니었어? 나가 오른팔이고 동치성이가 왼팔이요. 내가 왼손잡이야. 숙님. 아, 왼손잡이였구나. 오른손 왼손 드립은 감독이 평소에 자주 하는 농담을 대사로 차용했다고 합니다. 동치성이 내는 어쩌냐게 인사드리고 왔고 조심하시게. 주중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극한의 핸드헬드. 촬영 감독과 붐마이크 기사가 함께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빠른 카메라 처음 봤어. 이 사실을 치성에게 전해야 하는 여일. 골프장엔 잘 나가고 그 오래 있으면 피부 버린다고 하던데 그 피존칭인가 뭔가 있잖냐. 그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정친이요. 감독은 이 장면에서 두 배우 연기의 합이 너무 좋아서 무책임하다고 할 정도의 한 앵글로 고정시켜 놓고 아무런 기교 없이 롱테이크로 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따 저 승질머리하고는 진짜 연병신. 손타라! 깡패가 아니라도 갈맞냐?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성대를 보호하고 발음은 무너지지 않는 건 엄청난 연기의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찍으며 오늘 하루 이 컷 하나 건졌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아우 이 새끼는 하필 이럴 때. 부두목 한욱의 명령을 받은 아우가 치성을 찌릅니다. 나 시방 네 얼굴 안 보인 게 그냥 뽑아 물고 가라.
감독은 바로 이 장면이 진짜 원하는 남자의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배우는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우울한 감정을 유지했고 그 어떤 스텝도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하네요. 촬영이 끝나고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딱 5분이야. 간수의 목소리는 감독 본인이 직접 녹음해서 사용했습니다. 성봉식이가 그랬다고? 뭐가 더 화나는지 안다. 참말로 다 아냐? 아우가 찔렀던 장면에 이어 두 번째 고비였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가서 전해요. 내 이름 알고 내 이름 불러본 적 있고 그 이름 기억하는 모든 놈들을 내가 다 만나러 간다고. 배우의 감정이 오롯이 전해지기 원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비클로즈업으로 따고 들어가 표정을 담았다고 하네요. 배우를 믿기에 할 수 있는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꼭 그래야 쓰겄냐? 이 장면 이후 최 박사가 성봉식을 찾아가 뒷거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치성을 잡았으니 이제 성 사장이 움직일 차례라고 해서 왼손잡이 보스의 오른팔 주중에게 킬러를 보냅니다. 오른팔이요? 오른팔 아니에요? 그 킬러가 무려 장진 감독 본인 등판. 킬러가 너 오른팔이면 봉다리에 담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 오른팔 아니라며 부인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소름 끼치는데 귀여운 장진 감독의 연기가 삭제된 게 좀 아쉽네요. 내 친구 등짝에 딴 놈이 칼 꽂는 것을 어찌 보라고. 지한테 시켜야지라. 이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엔 없었는데 편집하고 보니 마지막에 주중의 감정과 연결되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아 새로 추가해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촬영 일정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장면이 추가되면 감독 본인도 힘들지만 지칠 대로 지친 스텝과 배우를 다시 모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네요. 교도소 내에 펼쳐진 동치성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표현했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살인마 할아버지의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시는 거요, 이 밤에? 산바득히 쉬 한번 둘러보다 가는 거이 인생이지 뭐. 흉악한 범죄자이긴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누아르 감성으로 한껏 간지를 냈습니다. 저 멀리서 들리는 공군의 폭격 훈련 소리를 장성공 느낌으로 배치했다고 하네요. 나도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 다 씻고 가고 싶다. 방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문신을 등에 남기기로 합니다. 그 그림은 뭔데 슬프고 진지한데 왜 웃기냐고. 민키 같기도 하고 세일러문 같기도 한 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 그린 거겠죠. 본인의 작품에 만족하는 명식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건 만화 캐릭터였던 것이죠. 우리 이어서 나갑시다. 지금까지 탈출만을 위해 연구해온 나경의 계획이 빛을 발합니다. 환풍구를 통하게 되면 지하 배수구랑 연결이 되걸라. 배수가 한 길이 아닐 것인데. 걱정 마. 어머니 잘 계세요. 미아리 형님 안녕하시고. 뭐냐고. 프리즌 브레이크냐고. 지도 사내역의 김광현은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에서 활동했던 프로 야구 선수였는데 은퇴 후 감독과 연이 닿아 아는 여자에 출연하며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환풍구와 배수로는 전부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이쪽은 공군부대 발주. 그 책은 안 되지. 그럼 이쪽은 육군부대인데 돌아가자. 뭐야? 백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나경의 플랜 B. 벽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지. 50명 갖고 되겠나? 한 100명 부를까? 벽을 무너뜨리자는 황당한 계획에 이런 음악이 깔린다고? 감독이 어이없지만 비장한 장면과 대비되는 클래식한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액션캠이나 슈팅카가 흔치 않던 시절 봉고차에 카메라를 들고 타서 달리며 촬영했습니다. 이런 건 또 정석적인 코미디의 클리셰를 따랐네요.
결국 이 벽이 무너질 것이란 암시를 만들어주고 나경의 플랜 C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밤잠 안 자고 파면은 한 달이면 담 너머까지 뚫을 수 있을 거야. 진작에 이걸로 갈 걸 말이야. 탈출 영화에 땅굴이 빠질 수가 없지. 이 땅굴 역시 세트를 만들고 진짜 흙으로 채운 후 배우들이 들어가 파냈습니다. 한 3, 4일만 더 가면은 담 너머까지 가겠어. 하지만 구역 개편 때문에 고실 개편이 있겠다.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하게. 땅을 다시 파란 뜻이요? 우린 2층이다. 배수로도 안 돼. 땅굴도 안 돼. 그렇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남은 건 벽이 무너지는 것뿐. 두 사나이의 근성이 폭발합니다. 같은 시간 하필 공군 부대 근처에서 신장비 사용법 워크샵을 진행하는 조폭들. 날아가는 전투기를 명중시키고 맙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언제 내가 말이 되는 영화를 했었냐며 꿋꿋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판타지니까요.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 충격으로 무너진 담벼락. 금이 가고 먼지가 나는 건 CG입니다만 무너지는 벽은 실제 콘크리트 담벼락을 무너뜨려서 촬영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쌓고 또 무너뜨리고를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무너지고 NG가 나면 다시 쌓는데 며칠이 더 걸리는 엄청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탈출 장면이 펼쳐집니다.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막상 때가 됐을 땐 똥을 싸고 있는 나경. 카메라에 잡히는 액션은 스턴트 배우가 했고 달려가는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저 멀리 뛰어갔던 보조 출연자는 컷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냥 하염없이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뛰다 보니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사람도. 탈출 후 근처 사진관에 몸을 숨긴 치성 패밀리. 평화사진관 사장 화이를 만납니다. 윤유선이 특별 출연한 화이라는 캐릭터 역시 감독이 각본을 쓴 연극과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손을 포박하는데 리본으로 매듭을 짓는 섬세함? 딱 보고 나쁜 사람들이 아님을 깨달은 화이의 표정에 웃음이 번집니다. 이것도 인연은 인연이지요. 그 옷이요, 내 옷이요. 그리고 본인 옷이 딱 맞는 남자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5명의 탈출자들은 두목인 유명식을 중심으로 한 사랑과 우정이란 조직원들로 두목 유명식이 이끄는 조직명 사랑과 우정. 인전 여자도 같은 팀인 거요? 사랑과 우정과 평화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불구만. 이 대사는 콘티에 없었는데 김제 현장에 마침 사진관 이름이 평화사진관이어서 그 자리에서 추가된 얻어 걸린 애드리브입니다. 나 이참에 세상 구경 쪼까 하고 들어가면은 그땐 잊어야. 아따, 대사네 대사요. 감정 좋고. 이 장면을 찍을 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 그 밑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조금만 돌아가도 비가 보여서 타이트한 앵글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버지한텐 가지 말더라고. 빗소리 때문에 현장음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후시로 입모양에 맞춰 녹음했다고 합니다. 나 우리 마누라한테 좀 데려다 주겠나? 탈옥한 사람이 다른 교도소에 면회를 간다는 어이없는 설정 역시 장신스럽죠. 멋있어졌네. 잘 살아? 여기서 방장해 먹고 있어. 까부는 것들 다 밟아놓고. 아따,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너는 나이 먹을수록 이뻐진다. 알아? 딱 한 씬인데 말도 안 되는 존재감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문수, 김동주 선생님. 통째로 드러내도 줄거리에 아무 지장이 없는 장면이라 편집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감독은 이 장면만큼은 안 된다며 지켜냈다고 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약공장을 향한 팀 사랑과 우정. 아니 그런데 얘네들 레카 차를 타고 있네요. 검문이 쫙 깔려 있어서 검문에 안 걸리는 레카차를 훔쳐타고 경찰의 검문을 유유히 통과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박살내야 했던 약 공장 세트. 원료가 새어나간 후 다 타버린 공장으로 점프되는데요. 좀 어색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중간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방장이 들여다보니 원료를 마셔버린 사람들이 모두 약에 취해서 친구가 되어 있었죠. 방장이 모두 구해주고 공장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치성이 오면 네가 먼저 만날 텐게. 곧 치성을 적으로 만나야 하는 주중. 혼자 술 한잔 하다가 여일과 만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주중이 착한 깡패도 죽으면 지옥 가냐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액션이 시작되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또 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게 흐름을 끊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몇 달이라도 어디 나가 계시는 것이 인생이 결국 죽기 3일 전이 죽기 3일 전에 어찌 검사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 다라는 것이지. 전날 밤 치성이 잠들었을 때 순탄이 먼저 영희의 집을 찾아가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소. 내 친구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소. 가족이 보고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주중을 찾아간 치성. 저 새끼 봐라 저거. 그거는 뭐 쇠파이프냐 뭐 낚싯대냐? 진지해야 할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치고 나오는 개그감. 그 기다란 걸 누굴 때려주려고? 네가 이순신이야? 야 가만히 안 있어. 날아가자. 날아가자고. 친구를 다구리 놓을 수 없어서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 합니다만 뭐라고 이 주중은 싸움을 못합니다. 결국 다구리로 연결되고 이제서야 나타난 팀 사랑과 우정. 나 정순탄이라 하는데 아우들 반갑소. 너는 밀어붙여. 난 퍼부서 불란게. 나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잖아. 이 짝으로 넘어오지 마. 치성과 순탄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주중입니다. 치성과 영희, 경찰과 검사까지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 장면만 비를 뿌려가며 3일 동안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살수차를 준비했다고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도 조금씩 와서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젊음을 다 바쳐 모셨으나 배신해버린 형님을 눈앞에 둔 치성. 치성이 영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감독은 대사를 쓰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굴 표정 꼬라지가 그게 뭐요? 결국은 형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동정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내 성님이 되어가지고 내 눈치나 보고 에라이 쪼다 같은 양반아. 자, 그 시절, 그 감성, 추억의 느와르 거룩한 계보였습니다. 이 영화 함께 봤던 그 친구는 잘 살고 있을까?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